그러니까 뭐 서울시의원, 경북도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네. 선발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 선발 결과 최종 우승자 10명 중에 이제 극우 성향의 인사들이 다수 포함이 됐다. 이게 그 이혁재 씨도 같이 심사했던 심사위원으로 그거죠? 있었던.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에요? 우승한 사람들이. 이름을 얘기해 드릴까요? 이분들은 근데 진짜 도의원이 될 거예요. 시의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다 전부 남성이니까 1번은 아니고 비례대표 2번에 지금 배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남 지역의 그 경남도의원 후보인 김영록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그런 케이스이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신전대엽 있잖아요. 여기 신전대요? 네네. 공동의장을 지낸 이범석 인천시의원 후보도 이제 인천 지역 우승자니까 여기로 아마 출마를 하게 되겠죠. 네. 뭐 서울시의원 후보도 있고 아무튼 등등등 전역에 극우 청년들을 배치하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극우 심은데 극우 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혁재 씨 같은 분이 심사를 보니까 결국 이런 분들이 선출이 되는 거고 거기서 그 한동훈 만세력을 외치고 나갔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혁재 씨가 내가 핸드폰 던져버릴 것 같았다. 뭐 물건 그러니까 과거에 폭행 전과가 있는 분이 여기서 또 갑자기 뭐라도 던져버리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분이 심사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뭐 이 정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더 미래가 없는 게 지금도 없지만 이제는 뭐 지도부 차원의 국회 차원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풀뿌리 조직까지도 다 이제 이런 분들이 다지 인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지금 당내 자정이나 네. 이 변화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청년 후보들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들 중에 또 일부가 중앙 정치로도 진출하고 또 당의 중요한 역할을 나중에 이제 맡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의 미래 5년 후, 10년 후가 조금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예. 이번에 그 비상계엄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다면 우리 당의 초선이나 젊은 의원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야 돼요. 근데 입도 뻥끗 안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총선 공천은 네. 이철규 씨가 인재 영입위원장이었고 그다음에 조정훈 의원 두 분 다 의원이시죠. 이분이 부위원장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큰 틀을 짰다고요. 네. 결국은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이거 전체를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뽑히셨던 우리 그 의원들이 이런 어떤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걸 보면 그때의 그 그림이 잘 됐던 건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뭐 그 젊은 세대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20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그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연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20, 30대의 젊은 세대 중에서 건강한 보수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건강한 보수가 아니라 뭐 부정선거 주장하고 윤호개인 주장하고 길거리에서 태극기 성조기 들고 다니는 청년들을 그 20, 30대의 대표로 뽑아 놓으면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 공천을 줘서 아주 쉽게 비례대표로 그 정치판에 들어오면 그 다음의 모습은 또 어떨 것이냐. 이분들 또 목소리 굉장히 크게 낼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겠죠. 그래서 네. 굉장히 좀 걱정은 돼요. 네, 그리고 윤 어게인을 선거 전략으로 공식적으로 쓰는 후보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했던 윤갑근 충북지사 예비 후보 있잖아요. 네. 윤석열 변호인 네. 출신 그 고성국 TV에 어제 출연을 해가지고 나는 윤 어게인 후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자백이 나왔네요 이제. 자백. 알겠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자, 한때 방송인이었죠. 자, 방송인 출신인 이혁재 씨가 최근에 그 국민의힘 광역의원 청년비례 공천 심사에 참여했는데 과거에 그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전력이 다시 떠오르면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 자, 그러자 이제 이혁재 씨는 자신은 이제 연예인도 아닌 자연인인데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같이 출연했던 그 최국 씨는 만약에 좌파 연예인이었다면 같은 잣대를 들이댔겠느냐라며 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혁재 씨는 16년 넘게 지난 그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면 어떻게 사냐? 자신도 이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십수년 전 과거의 그 폭행 사건 하나만으로
뭐 공당의 제1야당의 공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논란이 나오는 건 아닌 것이죠. 당장 보시면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뭐 3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가 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고요. 그보다 앞서서 2024년에는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이름으로 올린 적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최근까지도 논란이 이어졌던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보수 유튜버로서 불법 계엄을 칭송하고 또 윤어게인에 앞장섰던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다. 네. 심지어 공직 후보자의 심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에 맞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이혁재 씨를 위촉한 국민의힘의 판단도 따져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이혁재 씨는 또 심사 비하인드라고 해서 뭐 하나 추가 사실을 밝혔는데 당시 한 탈락자가 탈락할 때 한동훈 만세라고 외치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에 대해서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네.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동훈 북당 맞세! 그러더니 국민의힘 오디션 현장에서 지 떨어지니까 한동훈 북당 맞세! 그러더니 야! 막뭐 집어던질 거 있으면은 나 진짜 여러분 내가 나이가 한 15년만 젊었어도 그거 나갈 때 내가 휴대폰이라도 던졌을 거야. 휴대폰을 던지는 건 엄연히 그 폭력 행위죠. 과거에 폭행 전력이 부각돼서 억울하다고 했던 사람이 정작 또 다른 폭력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위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당권파와 친한동훈계 사이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지 오래됐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갈등을 또 부각시키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이 이혁재 씨도 윤 어게인인 만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해였죠. 한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때 자신은 그 서태지의 그 난 알아요라는 노래처럼 그 시대를 교체해 보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혁재 씨는 이 노래로 한 전 대표를 저격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을 한다는 말은 못했어. 누구한테? 윤석열한테.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랑을 한다는 말은 못했어.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네. 그때 나는 뭘 하고 있었나? 그때 탄핵 찬성하고 있었지. 헌법재판소 앞에 깃발들이 펄럭입니다. 내란 외환을 청산하자는 팻말이 보입니다. 12.3 개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기록이 적힌 책자도 무료로 나눠줍니다.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완전히 청산하자! 윤 전 대통령 탄핵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입니다. 1년 전 헌재 탄핵 심판 결과를 마음 졸여가며 기다렸던 한 가족도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편안해 보이긴 하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좀 많이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아저씨가 다시 풀려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탄핵 1년을 기념하는 시민들이 모인 이곳은 헌법재판소 앞 사거리를 중심으로 광화문 방면인데요. 여기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선 동시에 보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탄핵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 버스를 부수며 항의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법복을 입고 나와 탄핵 심판에 대한 재심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도 오후 내내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각하의 목표는 성관이 압수수색! 윤 전 대통령 측이 줄곧 주장해온 부정선거론은 오늘도 되풀이됐습니다. 한반도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부정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구간 주변에 경력을 배치하고 집회 장소 반대편 차로를 가변 차로로 운영하는 등 혹시 있을 충돌과 교통 혼잡에 대비했습니다.